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해결사 세무사 강동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2025년도 개정된 세법의 주요 내용 5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다루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개정세법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소급 감정제도와 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상속받으려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2019년 2월 12일 개정 전에는 꼬마 빌딩이나 대지를 상속받거나 증여받고 기준시가로 평가해서 신고해도 별 문제가 없었고, 절세 트렌드로 일부러 꼬마 빌딩이나 대지를 증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당시 상증세법 규정에 의하면 상속 개시일 전 6개월부터 후 6개월, 증여는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가액, 수용가액, 경매 및 공매가액, 감정평가액만 시가로 인정이 되고, 꼬마 빌딩이나 대지는 보통 이런 시가가 존재하지 않아서 기준시가로 상속이나 증여가액을 평가했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대비 기준시가는 40에서 50%밖에 나오지 않아서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12일 상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9년 2월 12일 이후 상속 및 증여분부터는 꼬마 빌딩과 대지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할 때 감정가액이 없다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감정평가를 하여 시가로 추가적인 상정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었습니다. 이제는 기준시가로 신고한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게 된 거죠. 이를 흔히 소급 감정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기준시가로 신고한 모든 상속재산을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해서 상속세를 추징했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세무서에서 감정함으로 감정평가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탁상 감정가액과 기준시가의 차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두 번째, 탁상 감정 대비 시가의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들만 소급 감정을 했었습니다. 이때 두 번째 요건인 소급 감정 대상 자산은 비주거용 부동산들로 꼬마 빌딩이나 구분상가, 대지 등만 해당하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건물과 농지 등은 감정평가액으로 상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같은 매매가 빈번한 주거용 부동산은 유사 매매 사례가액으로 이미 시세대로 상증세를 과세하고 있고, 매매가 잘 없는 초고가 아파트나 시세를 알기 어려운 단독주택, 농지 등은 기준시가대로 상증세를 과세했었습니다. 최근 주거용 부동산의 거래 가격이 높아지면서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없는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 사례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고가 아파트 및 고가 단독주택 등은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시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꼬마 빌딩과 그 성격이 유사합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초고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겸용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소급 감정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나인원 한남, 아크로 리버파크,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의 펜트하우스 등은 같은 평형대에 비교 대상 물건이 없어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없으며, 강남이나 용산에 소재한 고가 단독주택, 고급 빌라도 같은 형태의 주택이 없어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 증여가 가능했으며, 심지어 중형 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2025년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올해 국세청은 2025년 감정평가 예산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한 9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즉, 소급 감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2024년 결정분까지는 탁상 감정가액과 신고한 기준시가의 차이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가액 차이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소급 감정을 할 수 있도록 고시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국세청에서 사전 고시한 자료에 의하면 2025년부터 탁상 감정가액과 신고한 기준시가의 차이 금액이 5억 원 이상 차이가 나도 소급 감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됩니다. 비주거용 건물이나 대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했더라도 탁상 감정가액과 기준시가의 차이 금액이
10억 원 미만이면 예산 문제 때문에 소급 감정을 하지 않았지만 감정평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2025년부터는 차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소급 감정이 가능해지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소급 감정 기준이 강화되면서 매매 사례가액이 없어 기준 시가로 신고했더라도 추후 소급 감정을 통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보다 먼저 감정평가를 받아보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꼬마 빌딩, 대지, 초고가 단독주택, 고급 빌라 등과 같이 시가를 산정하기 애매한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받을 때는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신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확대되는 소급 감정제도와 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포함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초고가 주거용 부동산의 상속 증여를 신고하려는 분들께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될 겁니다. 만약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꼭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길 권장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세금 해결사 세무사 강동균이었고요. 다음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